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란 미국의 회계사인 랠프 넬슨 엘리어트가 주식의 캔들 모양을 찾아낸 상승 우파와 하락 우파의 모습을 가진 파동 패턴입니다.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 이런 것을 미국의 회계사인 엘리어트가 처음 발견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엘리어트가 보시면 이 연구를 했을 때 어떻게 연구했냐면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75년간의 주가 움직임을 분간, 일간, 주간, 월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분석한 게 인간은 물론 주식시장 그리고 우주를 비롯한 공통적인 자연적 법칙에 따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엘리어트가 이렇게 말한 거죠. 자신의 책에서. 그래서 이런 주장이 이 이론은 1987년 미국 주식시장에 최악의 폭락을 맞았던 블랙먼데이 직전에 다른 시장 예측과 달리 대폭락 가능성을 예고했던 게 바로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을 본다면 뭐 1파, 2파, 3파, 4파 이런 게 있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피보나치 비율.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이라든지 다음에 뭐 인간의 어떤 신체의 아름다움 이런 걸 표현했을 때 0.618과 0.382 그런 거죠. 이런 비율에서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환경에서 그런 비율들이 뭐 아름답게 느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피보나치 비율이 뭐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그런 거죠.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생산 이게 지표인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 보다시피 대한민국이 이렇게 상승한 거죠. 상승했다. 이게 1파겠죠. 1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정이죠. 조정 2파. 그리고 이게 쭉 올라가면서 이게 3파죠. 상승 3파. 그 다음에 조정했던 조정 4파. 그리고 5파 때 쭉 올라가는 거죠. 5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엘리어트 파동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긴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여기서 보는 스페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본다면 이렇게 올라갔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1파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던 게 2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3파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4파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간 게 5파죠. 그래서 상승 5파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락 3파라는 거죠. 엘리어트의 파동에서는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나뉘어진다고 우리는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락 3파의 모습, 상승 5파, 하락 3파.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을 보자면 스페인의 국민소득도 1년 국내 총생산도 5파 다음에 지금 하락의 어떤 3파의 어떤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따라서 그 당시에 스페인의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본다면 1파죠, 1파. 1파 때 이렇게 올라갔던 그 모습이죠. 그 GDP의 1인당 국내 총생산, 1년 GDP와 같이 비슷한 위치에 올라가고 숨 고르기 직전하고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다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국민 1인당 총생산 보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제 1파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2파.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3파, 다시 조정 4파, 그리고 5파 이후에 이게 보이는 게 그런 거죠. 유럽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스페인 이게 하락 3파 구간인 거죠. 따라서 이탈리아의 어떤 주거용 부동산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올라가는 2000년대까지 해서 이 기간까지 하면 6년, 7년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죠. 1인당 GDP와 같이 함께 쭉 올라가는 모습하고 조정파가면서 약간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탈리아의 어떤 주거용 부동산의 모습이다. 독일을 보시다시피 독일도 마찬가지로 1파, 2파, 다시 올라가는 3파, 조정 4파, 그리고 5파 이후에 이 구간부터는 어떤 하락 조정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죠. 2파다 5파 상승한 이후로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독일도 1파, 2파, 3파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독일의 이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국민 생산이 지금 어떻냐면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 생산이 이게 4만 달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4만 달러. 4만 달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 안에서 박수건을 갇히는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2005년이면 6년죠.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 어때야 됐을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4만 달러 돌파하는 2006년 지점. 5년, 6년. 여기 바로 매수 타임이죠. 매수 신호가 뜬 거죠. 자, 조정 그리고 하락. 횡보하는 그 구간에서 독일 주거용 부동산 여기서 매수 타임 뜬 거예요. 매수 타임 뜨고 여기서 매수를 하면 그 다음에 올라간 4만 달러 올라간 그거를 바로 먹는 거죠. 바로 먹는 것. 여기서 40% 먹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독일도 이렇게 보고 여기서 우리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올라간 5파 이후로 여기서 횡보하는 게 이제 조정 3파의 어떤 신호다. 3파 신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독일도 지금의 독일의 경제가 어떠냐 한다면 독일의 경제 안 좋다라고 많이 하죠. 독일의 경제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거. 독일 국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독일에 우리가 많이 물린 것도 있죠. 이번에 대한민국의 어떤 투자자들께서 독일 금리에 투자했다가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하락 3파 때 이제 대한민국 투자자들 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유럽이니까 이것도 1파, 2파, 3파 올리고 4파 조정, 5파하고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서 하락이죠. 하락 3파죠. 하락 3파의 어떤 모습이 보인다. 약간 올라갔지만 이 부분에서 그러면 프랑스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프랑스의 어떤 부동산 지수 이 부분에서 2005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횡보 구간이죠. 이렇게 올라왔던 게 횡보 구간처럼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더라. 그래서 프랑스 1인당 국내 총 생산량을 따라서 어떤 주거용 부동산의 어떤 올라가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본다면 브라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다가 흔들렸다가 이 부분에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이죠. 2010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5만 여기죠. 5만 전 고점이죠. 전고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1995년이죠. 1995년에 이 부분 전고점 넘긴 게 2005년이죠. 2005년에 전고점 넘기면서 5,000포인트에서 10,000달러, 12,000달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 2005년 지점이라면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과 2008년 지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구간 내에서 어떤 주택용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렇게 먼저 2008년 지점이면 거의 1만 달러 돌파한 게 보이죠. 그럼 이때가 매수 타임이죠. 이때가 어떤 주택용 가격의 매수 타임이 들어오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일 거예요. 2005년, 8년이 바로 이때가 매수 타임이고 이때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때 그런 거죠. 몇 퍼센트? 50에서 하면 한 200% 먹는 거죠. 이때 200% 먹는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올라갔을 때 주택용 부동산도 올라가줬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을 본다면 국내 총상상이 본다면 일본이 한 더 파동으로 다 보기 어렵지만 1파, 2파 뭐 여기서 한번 올라간 거죠. 3파 이 부분 3파로 볼 수도 있고 5파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 1995년도부터 해서 이 밴드권 영역 안에 갇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이란 건 이 밴드권 영역에서 그렇다면 이때 이 영역에서 그런 거죠.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 갇혔다. 일본의 명목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지수 보다시피 여기서 갇혀버렸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죠.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말할 때 지금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서 한 25년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이 안에 갇힌 게 일본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을 본다면 이 부분은 이제 1파로 볼겠죠. 1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2파 조정받고 여기서 다시 올라간 게 3파 그다음에 4파 하락 그다음에 5파죠. 5파.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주택 지수를 본다면 이렇게 올라갔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 준 게 1990년대, 1995년대 보시다면 상당히 이렇게 올라간다. 이 부분이죠.
팍 올랐다가 이 부분에서 가격 하락폭이 있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내 총생산 GDP, 대한민국의 GDP와 어떤 명목 가격의 부동산 가격의 어떤 그래프의 상관성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쭉 올라가 줬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1파, 그 다음에 조정이죠. 조정을 받으니까 이 부분이 2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3파 올리죠. 3파 엘리베이터 3파,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조정이죠. 4파, 그 다음에 5파 올린 거죠. 5파 올렸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부터죠. 이제 대한민국 어떤 국내 총생산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또 얼마나 큰 성과를 보여주냐라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엘르파 동상 여기서 하락 3파의 경험이죠. 하락 3파의 경험이 이렇게 드러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런 구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간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구간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적 목적으로 아무래도 보는 게 좋겠죠.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상. 그래서 상승 5파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대한민국의 있는 GDP가 상승 5파를 거의 다 오지 않았나? 그러면 하락 3파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우리가 유럽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는 뭐 우리의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상승 이후로 어떤 하락 조정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3만 달러 안에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3만 달러와 2만 달러 후반, 2만 달러 후반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떨어져서 거의 3만 달러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3만 달러 안에 갇혀버린 나라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서 조정을 받는 게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어떤 조정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의 우리가 부동산 면목 가치로 보는 우리의 어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횡보하는 정도를 어떤 고려해 보는 게 지금 당장은 그죠. 대한민국 굉장히 빠르게 왔잖아요. 3만 달러에서 웬만한 유럽들도 대부분 그 안에서 어떤 그곳의 어떤 변동성 안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더 피를 붙여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상 한켠에서는 그런 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